미래로 가는 사람들. 김보영 장편소설. 첫 번째 이야기. 기. 우주의 끝을 찾아내는 법. 기. 내닫다, 날아오르다, 가다. 그리고 재빨리, 상상도 못할 속도로. 화려한 지구는 자전한다. 영원히 쉬지 않고 도는 천체의 운행 속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이 집의 밤과 낮의 구분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 집을 찾는 사람들은 안에 살고 있는 사람도 가끔은 잠을 잔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만약 그 전화가 지난 2년 만에 처음 걸려온 것이 아니었더라면 사실 몇 개월 전부터 이제 여행자는 2번 다시 만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않았더라면 셀레나는 전화를 무시하고 계속 책이나 읽고 있었을 것이다. 셀레네는 조금 아쉬워하며 책을 덮었다. 그녀보다도 오래된 책이었다. 책장 끝은 너덜너덜했고 페이지마다 밑줄과 글귀가 적혀 있었다. 그중 반은 그녀가 쓴 것이었고 반은 이 책을 갖고 있던 그녀의 선조들이 쓴 것이었다. 셀레네의 방은 작은 성체였다. 방은 2개의 창문과 1개의 문만 남기고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낡은 책으로 가득 메워져 있었다. 그가 앉아있다기보다는 반쯤 묶여있는 책상에는 모서리를 둘러싸고 신화 이야기 하나가 돌고 있었고 책상 다리마다 손으로 직접 새긴 부조가 그려져 있었다. 셀레네가 들어올린 전화기 역시 어느 왕족의 사무실에서나 쓰였을 만한 것으로 눈에 띄는 공간은 물론이고 안 띄는 부분까지 빼곡히 금색과 검은색의 문양이 조각되어 있었다.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도 기능상으로는 항해사들이 쓰는 무선통신기와 완전히 같은 것이었다. 방 안에 사람이 하나 들어섰다. 물론 실제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전신 홀로그램이 켜진 것이다. 이런 곳에서는 제대로 신원 확인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비상벨을 누른다고 경찰이 날아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서로를 가능한 한 크게 보여주는 것이 예의였다. 눈으로 직접 보면 처음 만나는 상대라도 어느 정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홀로그램 화면에 나타난 사람은 갓 20대를 벗어난 듯 보이는 젊은이였다. 항해사들이 보통 그렇듯이 머리는 짧게 잘려있고 옷은 오래 세탁을 하지 않아 꾀재재했다. 우주선 내부도 본 적이 없는 모델인 것으로 보아 어느 변두리 국가에서 만들었거나 상표도 없는 조리품인 것 같았다. 셀레네는 청년의 시선이 자신에게 멈춰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한 기분이 들었다. 이 방의 풍경을 본 사람이 시선을 방 안 가득한 책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릴리? 그 말을 들은 셀레네는 기분이 몹시 나빠졌다.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 할머니 이름을 대뜸 부르면 보통은 그렇게 된다. 그건 할머니 이름이야. 아, 청년은 입을 다물었다. 이상한 놈이로군. 셀레네는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청년의 목소리는 그의 목에 매단 기계와 입에서 이중으로 들렸다. 통역기를 쓰고 있었다. 공용어도 모르는 것을 보면 꽤 낙후된 곳에서 온 모양이었다. 지불할 물건은 갖고 있겠지. 뭐라고 씨부리는 거야? 청년의 입에서 나온 말에 셀레네는 한쪽 눈썹을 지그시 들어올렸다. 생긴 것과는 다르게 말이 험한 녀석이군. 하긴 공용어도 배우지 못. Sample complete. Ready to continue?